반갑습니다. 바로 들어오셨죠? 계속 보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보니까 반가운가요? 제 얼굴을 보기 싫다고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생긴 게 이런데. 공부합시다.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점점 어려운 게 나오니까 조금 힘들어지고 지루해지는 경향이 있죠. 괜찮습니다.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2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도출되는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합니다. 매출 원가 가만 보죠. 역시 T자를 크게 그려서 상품, 기초, 매입, 기말, 매출 원가. 이거는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기초 50만원, 기말 10만원, 매입 60만원, 차변합계 110만원. 그럼 대변합계도 110만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매출원가가 얼마인가요? 10만원, 100만원이 되겠죠. 합계 금액이 110만원 돼야 되니까 매출원가는 100만원이다. 그래서 21번에 100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00만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상품 자료에서 서현선출법으로 9월 말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서현선출법입니다. 서현선출법. 월초 재고, 매입액, 매출액, 매출액이 하나 있네요. 8개. 월초에 10개 있었고, 9월 15일 날 10개 샀고, 그런데 8개를 매출했어요. 그렇다면 이 8개는 어디서 온 걸까요? 9월 1일 날 월초 재고 10개에서 다 온 거죠. 그래서 기말 재고액을 구하면 월초 재고액 10개 중에 8개 빼니까 2개가 나왔습니다. 2개. 단가 1,000원짜리. 그리고 9월 15일 거 매입액 10개 800원짜리. 10개 곱하기 800원짜리. 그 다음에 9월 25일 날 5개 700원짜리입니다. 이거를 다 합하면 기말 재고가 나와요. 연말 재고. 계산해 볼까요? 2 곱하기 1,000원 하면 2,000원. 10개 8,000원이네요. 5, 7, 35, 3,500원. 다 합하면 1, 3, 5, 0, 0, 13,500원.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쉽죠? 그냥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천천히 차근차근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23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계속 나오네요. 비슷한 문제 계속 나옵니다. T자 크게 그려서 역시 뭐 상품, 기초 상품 재고액 90만원, 기초 90만원 차변이고, 다음 매입액이 나옵니다. 매입액 200만원. 200만 나오고 200만 적어주죠. 200만원. 그 다음에 기말이 나옵니다. 30만원. 기말 30만원. 대변이죠. 기말 30만원. 운반비가 있네요. 운반비는 매입액에 포함시키는 거죠. 매입액 포함 5만원 차변에 더해줍니다. 매입액이니까. 매입 반출 연율이 빼주는 거죠. 빼기 10만원. 매입에서 빼줍니다. 매입 할인도 매입에서 빼주는 거죠. 빼기 5만원. 하나하나 우리 다 배운 것들입니다. 이제 계산에 나오니까 이게 뭔가 하는 기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거 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건 우리 아니까 계산으로 적용하는 거 조금 해보시면 금방 적응하십니다. 차변합계를 해봅시다. 90만원에 200만원 내주고 더하기 5만원 내주고 빼기 10만원 빼기 5만원 하면 280만원. 차변합계가 280만원이니까 대변합계도 280만원일 거다. 그렇다면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나오죠. 280만원 빼기 30만원 하면 250만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답이 3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번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가 상승 시 기말 재고 자산이 과소평가된다. 물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 자산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게 어떤 법이었나요? 선입선출법이었죠. 가장 작은 거는 구입선출법.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1번은 구입선출법에 관한 거꾸로 설명한 거죠. 2번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로 일치하죠. 선입선출법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3번 기말 재고 자산이 현해원가에 가깝게 표시된다. 그렇죠. 먼저 산 게 먼저 나가버렸으니까 맨 나중에 산 게 기말 재고로 창고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원가와 비슷하게 되는 거죠.
4번 물가 상승 시 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그렇죠. 이익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게 선유선출법. 기말재고가 가장 크게 계상되는 게 선유선출법. 그래서 기말재고와 이익은 같이 간다. 매출원가는 거꾸로죠. 매출원가는 가장 적게 계상되는 게 선유선출법. 오케이.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25번 보겠습니다. 25번은 이렇습니다. 다음 중 물가 하락 시 단기 순이익이 가장 높게 계상되는 재고 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은 보면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그 본문에서 물가 상승 시를 가정해서 봤습니다. 근데 가끔 거꾸로 물가 하락 시를 물어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물가 상승 시를 가정해 봅시다. 상승 시 단기 순이익 가장 높게 계상하는 거는 선입선출이죠. 선입. 거꾸로 하락은 반대입니다. 반대니까 구입이 되겠죠. 구입선출법. 그래서 답이 4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을 안다면 거꾸로 물어봐도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답이 4번이고요. 2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총평균을 적용할 경우 기말 재고자산 가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좀 어려운 문제죠. 총평균법을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만은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총평균법인 어떻게 구하는지 보시면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일단 선입선출법을 이용해서 기말 재고자산을 구해보겠습니다. 매출이 딱 하나 있네요. 9월 15일 30개를 매출합니다. 30개는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먼저 들어온 거 1월 1일, 3월 10일 이 두 개가 딱 30개네요. 이게 먼저 나갔겠죠. 그럼 기말재고자산은 이겁니다. 7월 25일, 8월 20일 이겁니다. 곱해보면 30개 곱하기 300원 하면은 9,000원. 3,3원 9,000원. 40개 곱하기 400원 하면 4, 4, 16. 16,000원. 이렇게 되니까 기말재고가 25,000원이 되네요. 이게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가액입니다. 구했고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을 한번 구해보죠. 일단 다 지우고요. 총평균법. 총평균법은 평균에서 이 단가가 얼마가 되냐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도 할 때 한번 이론 파트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량분의 금액이다. 수량분의 금액. 평균 단가가 얼마냐? 전체 수량을 보니까 10개, 20개, 30개, 40개. 판매 가능 재고의 수량입니다. 다 합하면 100개네요. 수량은 100개다. 100개 분의 금액. 금액 보니까 10개 곱하기 100원 하면은 1,000원. 20개 곱하기 200원 하면 4,000원. 30개 곱하기 300원 하면 9,000원. 400개 곱하기 400원 하면 46, 16,000원. 이거 다 합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다 합하면 만원이면 3만원 되는 3만원. 3만원 다 합하면 3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3만원. 이러면 총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3만원 나누기 100원 하면 개당 300원이 총평균 단가가 돼요. 300원 곱하기 기말 수량. 기말의 수량 몇 개인가요? 전체 100개에서 30개 팔았으니까 70개가 남겨요. 70개. 하면 기말 재고가 나와요. 37, 21, 21,000원이 기말 재고 가액입니다. 어려우신가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연습 좀 해보시고 좀 어렵다 그러면 굳이 안 풀어도 됩니다. 왜? 출제가 되긴 하는데 그리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라서. 일단 계산했으니까 21,000원, 선입선출법 25,000원이었습니다. 차액이 4,000원 차액이 나네요. 그래서 4,000원. 2번이 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6번 했으니까 27번. 다음 페이지죠. 27번 8월 31일 현재 월말 상품 재고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하면 얼마인가? 주로 선입선출법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평균법은 전산액 1급 수준에서 좀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2급에서 많이 안 나와요. 월말 상품 재고액 구해라 했습니다. 선입선출법이고 매출이 또 딱 하나 있네요. 8월 25일 매출 900개 매출했습니다. 월초 재고는 없다. 그러니까 900개 매출한 거 8월 2일 거 800개 다 나갔겠네요. 그리고 100개가 남는데 8월 20일 게 350개 중에 100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250개가 남는 거죠.
250가 월말 상품으로 남아있고, 이게 540원짜리입니다. 곱하기 540원. 하면, 250개 곱하기 540원 하면, 13만 5천 원이 되네요. 13만 5천 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28번으로 가겠습니다. 28번. 다음 갑상품에 관한 자료를 보고 선입선출법에 의한 6월 15일에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을 계산한 금액으로 오른 것은 뭐 사이즈가 커 보이니까 뭔가 좀 어렵겠다 싶을 수도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선입선출법이구나. 그다음 매출 원가와 총이익을 계산해 보자. 한번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일단 매출 원가부터 보겠습니다. 매입액이 6월 12일에 50개 개당 110원이고요. 6월 15일에 매출했습니다. 40개 개당 150원에 매출했고요. 6월 1일에 정기 2월 된 게 10개가 있습니다. 40개를 매출했으니까 선입선출법이니까 기초 재고는 10개 다 나갔고 6월 12일 날 매입한 50개 중에 30개 매출 됐을 겁니다. 40개 기초에 10개, 그 다음 6월 12일 날 30개 하면 40개 되죠. 20개, 나머지 20개는 기말적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매출 원가는 30개하고 10개, 이거에 대한 원가를 구하면 됩니다. 10개가 단가 100원이고 금액은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거 정기 6월께 매출된 게 금액 1,000원. 그리고 6월 12일 날 산 것 중에 매출된 게 30개, 개당 110원입니다. 30개 곱하기 110원 하면 3,300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4,300원이 됩니다. 매출 원가 4,300원.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을 구해보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지금 4,300원으로 구했고, 매출 원가. 매출액은 얼마인가요? 매출액 여기 있습니다. 한 개당 150원 40개를 팔았으니까 이걸 6,000원이다. 6,000원에 팔았다 합니다. 6,000원에 팔았으니까 4,300원짜리를 6,000원에 팔았습니다. 얼마가 남았나요? 1,700원이 남았네요. 그래서 매출원가 1,700원, 매출 총이 1,700원.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18번에 2번. 29번으로 가겠습니다. 29번에는 간단하네요. 29번. 다음 중 실물 흐름에 따른 기말 재고 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으로서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 단가 결정 방법 중에 수익과 비용이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방법. 우리는 29번 보면 딱 개별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개별법이다. 가장 정확한 거.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왔다고 가정하는 거고, 호입선출법은 뒤에 들어온 게 먼저 나왔다고 가정하는 거고, 가정에 들어갑니다. 근데 개별법은 가정이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다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정확합니다. 1번입니다. 그래서 3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품 재고장을 또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계속 나오죠. 선입선출법으로 기입할 때 5월 8일 가와 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가 어디 있나요? 5월 8일 가. 단가와 금액을 계산하라는 거죠.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인데 어쨌든 선입선출법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출했습니다. 매출 100개를 했는데 이 100개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100개 전부 다 전기월 거 그대로 나가는 거네요. 그래서 100개가 다 나가버렸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는 5월 6일 날 매입한 게 그대로 다 남아있겠죠. 그래서 100개 3,000원짜리 30만 원이 남아있는 거죠. 그대로 3,000원까지 30만 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로 기말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또 역시 재고 상품으로 지급한다면 이렇습니다. 상품 총계정 원장 그려봅니다. 상품 기억하셨나요? 기초, 매입, 매출원가 기말. 기초가 5만 원인데 5만 원. 다음에 매입이 20만 원.
그럼 차변 합계가 25만 원이 됩니다. 대변 합계도 역시 25만 원이 돼야 되겠죠. 같아야 되니까. 기말 재고를 구하라고 했고요. 매출원가에 대한 정보를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를 줬어요. 매출액이 30만 원. 매출액 30만 원. 빼기 매출원가. 매출원가 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총이익. 이렇게 되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40%다. 매출액에서 40%가 이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출액에서 40%가 이익이다. 30만 원에 40%가 이익이라면 3, 4, 12, 12만 원이 이익이다 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40%, 3, 4, 12, 12만 원. 그러면 매출원가가 나오겠죠. 18만 원이 되나요? 18만 원. 매출원가 18만 원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18만 원 적어주면 기말 재고가 나오겠죠. 25만 원 빼기 18만 원 하면 하면 암산이 안 되죠. 7만 원인가요? 7만 원 답이 4번. 그래서 7만 원 4번 되는 거죠. 7만 원. 조금 복잡하긴 한데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다. 이것만 아시면 퍼센트가 주어졌으니까 매출 총이익률, 매출액에서 40%가 이익이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매출원가겠네 라고 역산해 나가는 겁니다. 32번으로 가겠습니다. 30. 상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손, 마모,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하여 실제 재고 수량이 장부상 재고 수량보다 적은 경우에 수량의 차이입니다.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겠죠. 답이 바로 2번이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차이 3번입니다. 회사의 재고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 수량이 2,000개인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1,970개다. 아, 30개 차이가 나네요. 30개가 없어졌습니다. 재고자산 치대원가는 1,000원. 그러면 곱하기 1,000원 하면 되겠네요. 하면 3만 원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될 겁니다. 4번이 바로 답이네요. 순실현 가능 가치 이런 것들은 이제 평가 손실 계산할 때 나오는 거고 감모 손실은 치대원가로 계산한다는 거. 헷갈리면 안 되시겠죠? 역시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처음 보는 내용도 문제에 나왔었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 좀 어렵다 싶으면 처음 볼 때는 괜찮습니다. 그냥 제 설명을 듣고 이해되신다면 좋고, 그리고 이해되는 분들은 한번 풀어보는 거 도전해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밑에 있는 풀이를 보시고 한번 답을 보시고 한번 일단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처음에 볼 때 이해 안 되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볼 때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 많이 보내지 마시고 이거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라고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